이 신현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20년직이잖아요. 거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그 내부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박범계 장관이 혼자서 사고를 친 것이다. 그럴 리 없거든요. 정부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주는 어떤 단위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거기 좀 끌려다니는 것 같고,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보거든요. 대통령 실없는 사람 만들어버린 거고 바지사장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내 증언을 따를 것이냐 당신이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끝장입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쨌든 청와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전후 과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또 과연 이것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일정 시간 이후에 교체되는 과정을 밟을지,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신현수 민정수석 이 파동이 여러 가지로 이 권력 핵심부 포함한 정치권에 여파를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진 교수님, 이 뭐 민정수석이 사실 뭐 전임 민정수석도 4개월 하다가 사직했는데, 신현수 민정수석 뭐 2달도 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고, 이게 좀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상황 자체를, 사태 자체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렇게 일종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늘 강조했던 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게, 이 대통령이 의전 대통령 같다. 그다음에 이 나라를 도대체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필요한 그 윤리적 기능을 발휘해야 할 때마다 그걸 제대로 못 해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면 사과하고 끌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번에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검찰 인사안을 대통령 제가 없이 장관이 먼저 발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은 약간 의혹이죠. 의혹인데, 아니 자기들이 부정을 못해요. 자기들이 부정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 신현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20년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거의 측근이고 거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그 내부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태냐면은 바로 그걸 본 거죠.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이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분이 볼 때는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일종의 국정농단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표를 던진 거죠.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한테 여기에 대해서 호소를 했을 거라고 믿거든요. 뭐 일부 언론에서 이제 뭐 그래서 감찰을 해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검찰을 해야 된다라고 뭐 부정은 하는데, 뭐 그게 부정했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감찰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박범계 장관이 혼자서 사고를 친 것이다. 그럴 리 없거든요. 그러면 감찰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누가 도대체 그런 결정을 누가 어느 선에서 결정을 했는지 이걸 밝히는 게 바로 감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어쨌든 민정수석의 눈에서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인사 파동, 쉽게 말하면은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갖다가 수사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뭐 항명이다. 쿠데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쿠데타를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뭐냐면은 일각에서는 이제 그 세력들을 지목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박범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또는 청와대 바깥에서 사실 그 정부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주는 어떤 단위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거기 좀 끌려다니는 것 같고, 뭔가 패밀리적인 그런 게 있다. 이른바 이제 친문 그 부엉이 모임 출신들, 그리고 그 부엉이 모임 출신들이 새로 만든 게 이제 민주주의 뭐 4.0인가? 지난번에 연구회. 지금 그 사람들이 장관 다 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뭐 법사위장 윤호중도 그렇고, 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라든지, 요번에 또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이게 무슨 뭐 이런 내각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를 누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십시오.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왜냐? 즉 추미애가 폭주를 하다가 지금
낙마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문책성 경질이거든요. 문책성 경질이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장관을 교체했고, 그다음 민정수석을 교체했단 말이죠. 네, 검찰 출신으로. 그렇죠. 라고 한다면은 이제 국정의 기조를,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을 한 건데, 신임 장관이 오자마자 그 기조를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 실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갖다 종이호랑이 또는 바지사장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자신이 또 문제야. 왜냐하면 그랬을 때는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수석이 사표를 낸 건 바로 뭐냐면은 그걸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냥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도 이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 뜻이 대통령의 뜻이야. 최순실의 뜻이 박근혜의 뜻인 거와 마찬가지로. 같이 얹혀서 그냥 같이 그러니까 간다. 굳이 뭐 제가 같은 거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나가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다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한 건데 그게 민정수석에서 딱 볼 때는 이게 용서할 수 없는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이제 항의를 했을 텐데 대통령이 그걸 안 받아주고 저쪽 편을 들어준 거예요. 기조 자체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인사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문책을 해야 할 이성료는 그냥 그대로 남았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 의미했던 주역이 누굽니까? 1인 5역했던 게 심재철이거든요. 영전을 시켰어요, 남부지검으로. 그러니까 서울지검과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우리나라에서 올라오는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들을 맡는 이 두 군데를 장악을 해버린 거잖아요. 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사과한, 또는 대통령이 그 국정 기조를 갖다가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겠다라고 한 일종의 대국민 약속인데 그것이 그 허언이 정반으로 돼버렸다. 한 거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이 도대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게 된 것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대통령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지지율이 뚝 떨어지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사과하고 경질하는 척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추미애 시즌2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민정수석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또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사표를 냈다가 그다음 복귀할 때 뭐였냐면은 나의 거취를 대통령한테 일임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 선택해라. 저 사람들 따라갈 것이냐. 그래서 그들이 문제를 계속 일으켰는데 그 문제 일으킨 그들의 그 기조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 진언을 따를 거냐? 내 진언을 따를 것이냐? 당신이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사퇴를 하게 되면 레임덕에 이제 곧바로 빠지면서 정권이 위기에 처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자기가 일단 복귀를 한 거죠. 네. 하지만 그대로 남은 거고 대통령도 뭐 듣지 않으니까 그 전에 뭐냐면은 사표 수리를 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했다가 바꿨다 뭐 그런 보도가 했다가 있었죠. 바꿨다는 얘기가 있고 예. 바꾼 게 사실은 국정 운영 기조를 정말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지금 제 사표 수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정권에 타격이 될 거다. 이것 때문에 바꾼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은 채. 예. 그러니까 레임덕에 빠졌다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그대로 남겨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갈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7월이면은 그 임기가 끝나요. 네.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고 대대적인 인사가 됐을 텐데 그때 아주 본격적으로 그 짓을 하겠죠. 저 사람들은.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네. 이때 신수석 혼자서 버틸 수 있을까요? 네. 못 버티는 거죠. 결국은 이제 뭐 그때 뭐 처리해도 된다. 아마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잔류하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진 않다. 뭐 길게 봐도 뭐 7월 전후 한 시기에는 물러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네,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신수석이 뭐 그 자리에 있어도 할 수 있는 뭐 지금과 같은 일을 계속한다면 그들은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결국 대통령의 의지대로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흔들리는 것 같고 예. 그게 문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법무부 장관이 임명될 때마다 벌어지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거거든요. 조국 때 그랬죠. 추미애 때 그랬죠. 이번에 박범계 때 또 그런단 말이죠. 근데 저 사람들이 밀어붙이는데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공정과 정의에서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국민들의 저항을 받는 거예요. 여론의 저항을 받으면 그때 또 후퇴했다가 또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오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렇다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저들이 지금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고 대통령이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는데 신수정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도 보게 되면은 네. 지금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검찰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조국이 뭘 알겠어요. 오상방이도 모르는 사람이. 어?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초선들 뭐 김용 또 김용민이니 네, 김남국이니.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수사 과정이라든지 뭐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같이 주체로 들어와야 되는데 검찰을 악마로 만들어버린 거야 다.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검찰은 배제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의 방향도 지금 엉망진창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넷으로 잘라놨어요 네,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논리가 뭐냐면 사람을 목을 자르고 다리 자르고 팔다리 다 잘라놓고서 몸통 잘라놓고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아니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식의 그 검찰 개혁을 망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역할들을 좀 자기가 하고 왜냐하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들은 검찰 개혁을 하는 게 결국 총장 잘라내기, 우리 수사 못하게 만들기, 우리 편 사람 만들기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리고 그 필요에 맞춰가지고 검찰 개혁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그 견제를 하려고 이제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갔는데 그냥 자기는 그냥 배제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대통령하고 자기는 패싱이 돼버리니까 화가 난 거죠. 이런 부분들이 문 대통령의 뭐 향후의 국정 운영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지금 뭐 일단은 드러난 것 같고 이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저는 행태가 그대로 갈 거다. 저는 계속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정치를 하려고 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친노 세력의 부활을 위해서 지금 억지로 만들어진 대통령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철학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옹립이 된 거고 그다음에 탁현맨이 해주는 이런 거 연출하면서 의전 대통령 역할만 해온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실권을 누가 장악했냐? 그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들이 국정농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계속 의심으로만 이게 이상하다. 국민들이 좀 뜨악하게 느끼는 부분들의 일단이 딱 드러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신수석도 이제 답답한 거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당이나 뭐나 완전히 그쪽에 당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심지어 지지자들까지도 네. 황당한 건 바로 뭐냐면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의 사설을 읽어봐요. 이 사람들 미쳤어요. 사표 수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쪽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다들 미쳤어요 지금 보면은. 정상적이지가 않다. 네, 걱정이 된다. 뭐 그런 얘기네요. 신현주 수석의 사의 표명 그리고 그 이후에 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권 교수의 진단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형태의 이른바 국정농단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